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8달 전 완주군의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완주군은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 15만 명에 도전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인구가 소폭 감소하며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완주군 인구가 36년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유희태 완주군수는 15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낳는 환경,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틈틈이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10만 돌파하면서 보니까 1,400만 개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정해보고. 이후 완주군 인구는 달마다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안팎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당시 완주군 인구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주시와 가까운 입지 조건이 꼽혔습니다. 전주시와 거리가 먼 경천과 화산 등 읍면 인구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완주군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던 완주군 인구는 지난달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달 중반을 기준으로도 완주군 인구는 10만 436명을 기록해 감소세 혹은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완주군은 이에 대해 장수와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분석 속에 완주군이 어떤 대응책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 전주 행정구역 통합을 다시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행정 통합 기조에 전북도 합류해야 한다며 완주군민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1년 6개월 전 완주군민 6천여 명이 건의하며 첫 발을 내디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여론이 부각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끝내 결정하지 못했고 논의는 중단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등 인접지역은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완주와 전주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기반 확충 등 파격적 혜택을 약속받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잘한다고 박수 쳐줄 때 함께 손을 잡읍시다. 전북만이 소요될 위기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특히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 군민과 완주 군 의원들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탓에 주민투표가 아닌 군의회 의결도 제안했습니다. 도지사가 소통에 미흡했다는 질타, 또 완주 군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절박한 기존 반대 여론의 설득 가능성이 관건인데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중대 군수령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전주시장 출마자와 오은미 순창군수 출마자가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이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사이 전북은 배제됐다며 즉시 호남 대통합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광주 전남 이상의 특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이 광주 전남과 행정적으로 묶일 경우 호남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전북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말고 전북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 송전탑 건설 논란과 주민 반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이전 고민 발언으로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개적으로 밝혀라! 송전탑 설치가 예정된 전북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를 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하고 송전탑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반도체 국가 산단을 용인하는 것은 전북을 영구적인 에너지 산업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북도와 일부 정치권의 입장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의 기업 선택 존중 입장은 도민 희생이 깔린 투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의 최적 배치가 아니라. 한편 김 지사는 남북권 추가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용인 클러스터 이전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남부 지역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그 클러스터가 우리 새만금과 전북과 전남, 광주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여러 갈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 주 삼성전자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 집회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매립과 재정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따져 오는 6월 말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50년 완공 목표를 앞당기는 것을 비롯해 전체 매립 면적을 조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리백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의 표절 의혹을 내세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본인 역시 다수의 언론사 기고문 등에서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후보의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이 제자 논문을 거의 복사한 수준이라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북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당시 천호성 교수는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천호성 교수의 표절 공세는 4년 만에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천호성 교수의 언론사 기고문 가운데 표절 정황이 짙은 10여 편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비판한 뒤에도 표절 행각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늘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 아픈 부분이에요. 정말 아픈 부분이고 유일하게 제가 참 저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감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낸 천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예고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상습 표절은 교육자의 자격을 흔드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천호성 교수는 지금이라도 공교육 앞에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황호진과 유성동 등 다른 출마자들도 성명서 등을 통해 천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으로 천 교수는 과거 상대에게 들이댄 이중잣대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반정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JB금융지주가 높은 예대금리 차로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통해 거둔 이자 수익으로 지주 회장에게 고액의 보수를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시 보고서를 보면 지주 회장이 지난해 상반기에 받은 급여와 상여는 33억 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주 배당 확대로 자회사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자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벌써부터 공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장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주 전 의장은 호남에서 처음으로 여성 광역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며 기득권의 벽을 깨트리는 첫 여성 전주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제로화와 피지컬 AI 발원지, K컬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도시 등 7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무능한 기득권의 벽을 깨뜨리고 첫 번째 여성 전주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빚잔치 공약이 아니라 빚부터 갚겠다고 말하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를 5달 앞두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알렸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음 달쯤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복당 여부에 따라 선거 합류가 예상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까지 합하면 민주당 소속 입지자만 4명에서 5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독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후보로 낙점받은 강성희 전 국회의원도 호남 대통합론을 띄우며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호남 대통합으로 전주 중심 초강력 경제권의 문을 열겠습니다. 부산에 해수부가 있다면 전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의 유치로 농생명 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앞서 공천권 확보를 위한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 스마트 도시 건설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식품 산업 고도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토대로 한 문화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6월 익산시장 선거에는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 등 6명 이상의 입지자가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6,800억 원이 넘는 등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해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광대 재개발 중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앞으로도 지방채 추가 발행이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의 재정 운영 점검과 대책 등을 의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간호대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대학 측이 주 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업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도가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도내 공공기관 515곳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 5천여 대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사 현장 시간 단축, 살수차 투입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섭니다. 전북대에 이어 국립군산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2.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광대와 전주대, 우석대 등 전북 주요 사립대들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